자, 이번 시간은요, 422페이지 감정평가의 절차 및 물건별 감정평가. 자, 이 내용입니다. 이 감정평가의 절차는요,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한 두 번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과정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매년 뭐 나오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근래 이제 절차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다시 한다기보다는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선생들이 다시 한번 이거를 활용할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감정평가의 절차에 대한 과정은요, 우리 이제 그 422페이지도 나와 있고요. 요거는 뒤에 가시면 부록에 490페이지에 가면 제8조 감정평가의 절차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이제 지난 시험에 물어본 거예요. 다음 이제 감정평가 규칙상에 명시되어 있는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순서가 한 7가지로 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의 어떤 이제 확정이죠. 그러니까 이 확정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의뢰인 이제 물건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 어떤 목적으로 평가하느냐,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을 정하게 돼 있는데, 기준점은 알고 계시죠? 이게 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기준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준 시점과 관련 있는 원칙은 우리가 변동의 원칙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조건은요, 소유권 전체를 할 수도 있고요. 부분 권익, 지역권, 지상권 등만 한 부분만 우리가 평가를 하느냐,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옆 페이지 423페이지 상단에 가면 관련 전문가에 대한 어떤 자문 등을 거쳐서 이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수료 관한 사항도 이제 기본적인 사항에 확정해서 다 정해 놓는다는 거. 이제 이게 이제 정해지면 이제 처리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죠.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진행이 쭉 된 다음에 이제 평가사가 이제 물건을 확인하러 가요. 이제 물건을 확인하러 갈 때 기본적인 거는 실지 조사를 해야 돼요. 네, 실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실지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시험상에서 한번 물어봤던 선례가 있어요. 이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더라도 실지 조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생략할 수 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필요한 이제 자료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 자료 또는 요인 자료 또는 사례 자료로 수집을 하고요. 수집을 할 때는 이제 징구법, 실사법, 열람법, 그 다음에 탐문법 등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우리가 이제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검토하고요.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분석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 분석,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또는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라는 것들이 절차상에서는 꼭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법을 선정을 해서 물건의 성격에 따라 이제 어떤 방식을 이제 적용하느냐 정해져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순서를 뭐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절차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정도로만 숙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4페이지 하단에는 물건별 감정평가라고 있어요. 여기는 별표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우리가 입문 과정 할 때 설명해 드렸던 건데, 자, 먼저 토지 평가는 이거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옆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요. 건물이 있어요. 그죠? 425페이지 중하단에 가게 되면 양가로 2번에 건물이 있죠. 건물은 원가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할 때는 이제 각각 이렇게 구해주는데, 얘네를 일괄해서 평가할 때가 있겠죠.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해서 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는 거. 자,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사례를 구할 때 토지만의 사례, 건물만의 사례를 구하기는 어렵죠. 대부분 이렇게 같이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일괄에서 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쓴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 그 문장까지,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 뭐를 쓰느냐? 거래사례비교법이다. 이렇게도 출제에 활용한 선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산림에 대한 거는요. 구분평가가 원칙이에요. 산지와 임목을 구분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임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나무만에 대한 어떤 이제 거래를 할 때는. 근데 소경목림이라고 그래서요. 지름이 작은 묘목이 있죠. 그런 것들은 원가법을 쓸 수 있다는 거. 역시 일괄해서 거래할 때는요. 거래사례비교법을 쓸 수 있다는 거. 일괄하는 거는 다 거래사례비교법.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과수원도 역시 거래사례비교법이에요. 과수원도. 그 다음에 이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그랬을 때요.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등에 대해서는요. 일단 수익환원법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를 할 때는 우리가 거래사례비법을 쓴다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다 원가법 쓴다라는 거. 근데 효용가치가 없으면 다 해체 처분 가격을 쓰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의제부동산에 가게 되면 자동차가 있고요.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만 무슨 법을 쓰냐면 거래사례비교법을 써요. 근데 얘네들은 원가법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이유는 얘는 중고시장이 발달이 돼 있죠. 얘네들은 일반적인 시장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얘네는 원가법, 얘네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그거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없으면 효용 가치가 없으면 그러면 해체 처분 가격으로 쓴다라는 거. 그건 공통적인 거겠죠. 그래서 시험상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동차하고 예서 선박의 평가 방법은 서로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있고 동산은 우리가 거래사례비교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동산도 효용 가치가 없으면 뭐를 쓴다? 해체 처분 가격을 쓰는 거예요. 동산도 거래사례비교법을 쓰는데 얘도 효용가치가 없으면 뭐를 쓴다? 해체 처분 가격을 쓴다는 거 묶어두시면 돼 있고 임대료로 쓸 때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이 같다고 그랬어요.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우리가 활용할 때는요. 거기 우리가 구성이 됐을 때 특히 단가로 3번에 보면 영업권, 특허권, 실형실환권 이런 무형자산을 평가할 때는 다 뭐 쓰냐면 수익환원법 써요.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영업권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업권은 무슨 법으로 쓴다? 수익환원법을 쓰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수익환원법을 쓰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광수, 공수, 영수라고. 그래서 광업재단, 공업재단, 영업권은 다 뭐로 쓴다? 수익환원법. 그래서 삼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요. 양가로 11번에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인데 상장주식은 당연히 거래사례비법을 쓰겠죠.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상장 채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음 등으로 해서 이제 가치 하락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평가하는 게 있고요. 그 밖의 물건의 평가라는 것이 있을 때 그 밖의 물건은 비슷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수익환원법은 이제 이렇게 기초했었고요. 거래사례비교법을 쓸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죠. 자동차인데 요거를 절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자동차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거 거래사례비교법 때 과거에 동거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전부 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쓴다는 거. 자동차, 과수원, 동산 전부 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쓰고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다 못 쓴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원가법을 쓸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어요. 선원의 소원이 건물도 갖고 싶고 항공기도 갖고 싶고 그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 선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선박. 그죠? 요게 소경목림이에요. 그러니까 선박,
소경목님, 건물, 항공기, 건설기에는 전부 다 원가법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거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시험상에서 활용해 주니까 구별해 주셔야 돼요. 기억을. 그러니까 몇 번 활용하시면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로 몇 번 달아봐도 정리가 가능하니까 이 정도는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437페이지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고 있어요. 자, 이 가격 공시제도는요, 시험상에서 그냥 한 문항, 뭐 예외적으로 많이 나올 때는 두 문항 나올 때도 있고요. 또는 한 문항도 안 나오고 끝날 때도 있어요. 근데 시험 범죄는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큰 틀에서 정리하시는 거는요, 가격 공시제도는 이제 크게 토지하고 뭐로 주택으로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나온 것처럼 토지는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주택이라는 것도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으로 나눴을 때 단독은 표준주택이 있고 얘가 개별주택으로 나눠요. 근데 공동주택은 이거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공동주택의 범죄에 들어가는 걸 연상을 해보세요. 연립, 아파트, 다세대 이런 애들이거든요. 다 형태가 유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를 딱히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얘기하는 주택을 선정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얘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구별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제 결정 공시 주체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 있는 표준지 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 있는 시군구에 대해서 개별 이거는 시군구청장이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표준은 다 국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똑같이 개에 들어가는 애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 공동주택은 국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만 국장. 개가 들어간 애들은 다 뭐예요? 네, 시로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 이의신청을 해요. 그렇죠? 네, 이의신청은 이 주체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정리하기가 쉽죠. 자, 그러면 이의신청이라는 거는요, 얘가 이제 결정 공시된 날로부터 며칠이냐면 30일.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30일로부터 다시 조사해서 며칠의 기간을 주냐면 30일을 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간은 며칠을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그 토지 가격을 공시할 때 표준지가 있어요. 그 표준지라는 것은요, 국장이 조사 평가에서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얘기하고요. 국장이 얘기하죠. 국장이 관장을 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를 공시해야 돼요. 예전에는 이게 주택가격은 따로 공시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개정이 되면서 주택가격도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 알아두시고 뒷장에 넘어가시면 표준지 선정 기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가의 대표성, 토지 특성의 중요성, 토지 용도의 안정성, 토지 구별의 확정성. 그래서 대중, 안확 그래가지고 네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는 아직 출제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제목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이렇게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여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용성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토지 특성 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토지죠. 예를 들어서 농지 아니면은 여기서 상업지 아니면은 뭐 주거지 이런 식으로 가장 토지 특성 빈도가 높은 애, 걔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일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 용도가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한 10년, 20년 계속 이런 용도로 쓸 거라고 보는 애들. 그래서 안정성. 그 다음에 확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토지하고 구별이 용이하고요.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게 가장 뭐 중심가로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디 있는 소지하고 있는 토지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하고 비교하기가 용이한 그런 토지에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가면 표준지 공시가의 조사평가 기준이 있죠. 거기 또 별표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상에서 단가로 2번, 단가로 3번, 단가로 4번 요거는 한 번씩 다 출제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또는 임대료다 이거죠.
그래서 해당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서 이루어지거나 토지 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런 사정이 없었던 경우를 가정하고 평가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시험상에 나온 것도 뭐냐면요. 공부상의 지목이라고 불구하고 공시 기준이 현재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 기준일 현재 이용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일시적인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용도 기준 잘 쓰니까 그것도 추가로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나지상정 평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토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요거 최유효 이용 상태로 평가해야 되는데, 여기 건물이 있다 그러면 요게 결합된 상태가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를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결합되어 있으면 결합되지 않는 상태, 즉 나지로 보고 평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을 반영해서 평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개발이익은요, 이거를 우리가 산정 공시기준 현재 현실화 구체화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로 개발 상황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 관해서만 개발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2번 단가로 2번, 단가로 3번, 단가로 4번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활용을 했고, 또 시중에 나오는 모의고사 등에서도 얼마든지 표현을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거 세 가지는 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옆에 가면 양가로 4번에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별표하셔야 돼요.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은 잘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번, 단위 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현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뭐 건물에 관련돼 있는 사용 승인일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다 틀리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이 있죠. 예, 이런 것들도 지문 활용해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를 기준하냐면요. 동그라미 3번에 가면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토지 평가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럴 때 그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게 표준지 공시가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양가로 7번에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 박스 안에 공실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국장에게. 그렇죠? 그러면 국장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거는 토지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 및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도 있고 이해관계인들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예, 그런 것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개별 공시가예요. 표준지 공시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개별 공시가는 말 그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나오죠. 그래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이제 여기를 이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개별 공시가를 우리가 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양가로 3번에 보면 용도가 있죠.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결정을 할 때, 또는 종부세 과세 표준액을 결정할 때, 또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점의 지가 산정. 그러니까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개별 공시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과하게 먼저 기준으로 제시되는 게 표준지 공시가 산정이 되고, 그거를 기초로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이의신청하죠. 역시 결정 공시일부터 며칠 30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역시 며칠 30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30일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는 이제 많이 활용하지 않고 뭐 그런 정도만 이제 지문으로 쓰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거기 441페이지에 있는 주택가격 공시제도예요. 그럼 여기도 단독주택은 표준주택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구성이 됐을 때 국장이 이제 이런 단독주택에서 설정된 이제 표준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걸 공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안에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이 있죠. 예, 이거는 개별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주택으로, 그러니까 442쪽에 상단에 있는 거예요. 표준주택으로 이렇게 세 번째 줄 갈 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예, 그거 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주택 조사 가격 선정의 기준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 할 때 우리 거기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3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주택의 전세권 그 밖에 단독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그게 없는 거로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건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아까 표준지 공시가 할 때도 주택이 있을 때 주택이 없는 거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표준주택에서도 여기 보면은 전세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거 설정이 돼 있지 않는 상태로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적정 가격을 산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단가로 3번에 나와 있는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번, 표준주택 가격, 대지 면적 및 형상,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보면 지목, 용도지역, 도로사항이 있는데 표준주택에서는 지세는 안 들어가요. 이게 표준지 공시가는 지세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세가 안 들어간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럼 얘네도 이의신청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표준주택의 공시일부터 역시 30일이네. 그러면 국장은 그거를 받아서 다시 또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역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단 거기 옆에 제가 하면 이제 개별주택 가격의 공시가 돼 있어요. 근데 개별주택 가격 공시의 효력이 있어요.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개별주택 가격의 공시의 효력인 거야. 그게 표준주택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라든가 지자체 등이 업무에 관련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쓰는 게 표준주택 가격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개별주택 가격의 공시의 효력 안에 니은의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개별주택 가격이라는 거. 과세할 때. 그래서 이 개별주택 가격 공시의 효력에 대해서 역시 별표하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국장회의에서 하는 거죠. 예, 국장회의에서. 자, 그럴 때 뒤에 가시게 되면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444페이지에 보면 조사 산정의 기준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어떤 이제 그 우리가 표준 개별 단독주택에 있을 때 표준주택 설정하는 거랑 유사하죠. 그래서 거기도 444쪽에 중하단의 양가로 3번에 공동주택 가격 조사 산정의 기준에 보면 자, 단가로 3번에 공동주택의 전세권 또는 그 밖에 공동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돼 있을 때는 그게 없는 거로 보고. 그죠? 공동주택 등의 전세권 이런 게 있으면은 있다 없다 없는 거로 보고 역시 평가하는 거는 둘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이 있어요. 지번 445쪽에 상단에 있죠. 명칭, 동, 호수, 가격, 면적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 근데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효력이 있어요. 그것도 별표하시는 거예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이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건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표준주택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이 주택시장의 정보, 가격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 예, 그거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 시험상에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맞느냐? 이렇게. 그럼 표준주택이 할 일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구별하시고. 역시 공동주택 가격의 이인청도요. 자, 거기 보시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래서 자, 요거를 기초로 해서 이의를 누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아까 대로 국장에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항상 정리하신 다음에 뭐를 기초로 하시면 되냐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바꿔서 이런 거를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기출에 관련된 내용들만 반복적으로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구별이 가능한 게 이 파트다. 왜냐하면 우리 부록에 나와 있는 대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기초에서 이게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법의 조문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문제가 언급이 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이론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반복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강의 들으시다 보면 중간중간에다 법령이나 이런 게 이제 개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안에 개정이 되는 거를 토대로 우리가 개정이 된 내용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정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작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강한 의지라는 게 이제 뒷받침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합격이라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인중개사의 공부의 방법은 반복학습이라는 거,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또 질문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반복을 하시고, 그리고 끊기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힘드시더라도 한 뭐 늦어도 한 5월 달 뭐 이전까지 1차에 대한 것만 먼저 주력을 하시라는 거. 1차가 빨리 어느 정도 궤도로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우리가 여름 들어가면서부터 2차에만 집중적인 투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먼저 1차에 집중을 좀 초반에는 많이 해두시고, 예. 그리고 힘들 내시고 공부하다 보면 힘들고 지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정한 목표이니까 이번에 이걸 꼭 하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그냥 꼭 합격들 하시기 바라고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궁금한 거 언제든 질문하시고 나머지 우리가 또 부수적으로 보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문제풀이 할 때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